실제로 치매 환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초기는 대개는 옛날 기억은 유지가 되고 최근 기억이 떨어져요. 보호자들에 대한 고통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족들, 나를 치료해야 될 모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망각의 늪, 자신을 잃는 병.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10%가 치매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 인구 가운데에서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치매,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신경과학회 전북지회 신병수 교수와 함께 그 궁금증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신병수입니다. 치매 이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경과 전문의들 대표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함께 해주는 분이죠. 김선혜 씨.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안세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골 40년 안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치매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건망증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 사무실을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렸다 가야겠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심히 챙겨서 사무실 딱 올라갔는데 노트북을 딱 펼치고 나서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노트북을 폈지? 사실 이런 생각을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일을 처리하고 왔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보통 그 차량 위에다 그 커피를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가다가 내 커피 어디 있지?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게 더 특별한 건망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휴게소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우리 애들이 아니야. 왜 계속 앉아 있을까? 근데 차를 잘못 앉은 거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건망증뿐만 아니라 요새 치매가 또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치매와 관련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치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치매에 대한 단어는 금기시했었어요. 오. 혹시 그 노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네. 그 어감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별로 좋지는 좋진 않은 것 않아요, 같아요. 노망은. 그러니까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노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그래도 이걸 주로 감추려고만 했었죠. 근데 이제 이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두 가지씩의 만성 질환도 가지고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 한두 가지씩 나타나게 되죠. 그 노인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 많아지게 되니까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뭐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 환자고 80세 이후에서는 대개 3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니까 이 치매 환자 발생이 10년을 주기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환자 1명당 연간 1,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1,900만 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도에 되면 국가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39조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감추고만 있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개인 가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무로 와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정책이 나올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된 치매.
오늘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치매가 과연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완치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네.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앞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치료는 안 되지만 네. 예방을 하면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강의를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강의를 할 때 잘 안 따라오세요. 그런데 치매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반짝반짝해져요, 눈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도 많으시고 또 하나는 요걸 하면 늦춰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치매라는 게 저는 좀 비켜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쵸, 누구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두 분이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치매 극복 가능한 질환인가요? 극복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가 치매를 좀 피해가야겠다. 그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치매 환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나는 별로 해롭게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나를 치료해야 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은요, 우리가 그 후천적으로 발생한 인지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치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랑 사회생활 다 하시잖아요. 네. 이 성장했던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하나씩 퇴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장애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인지장애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억력 장애거든요. 혹시 깜빡깜빡한 거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물의 명칭이나 또 어떤 가려고 하는 지명이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내가 이걸 뭐 하러 왔지?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가 한참 후에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장애가 시작되는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건망증 정말 저도 심각한데. 누구세요? 이 정도는 건망증은 아니죠? 네. 그건 더 중증이죠. 이 기억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성 건망증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지장애가 경도로 있을 때 약하게 있는 경도 인지기능 장애부터 치매까지 진행되는 심한 인지장애까지도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 치매 극복할 수 있는 병일까?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치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치매,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네, 그 치매의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츠하이머병? 그럼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맞아요.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나요? 치매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그죠. TV에서는 그 단어를 더 많이 듣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고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은 결국은 이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라고 하는 신경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죠. 이 신경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신경하고 신경이 연결되는 게 차단이 되고 신경세포가 이제 죽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뇌가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인지기능 장애, 아까 얘기했던 기억력 장애라든지 인지기능 장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신경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게 우리가 증상이 나와서 치매 환자입니다 하기 전에 20-3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초기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 증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쌓이는 것을 막아보자는 치료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20-30년 전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뇌에서 신경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실제로 이제 유전적으로 위험인자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그 외상을 입어서 손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교육 수준 등에 의해서 이게 치매가 더 진행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퇴행성 질환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혈관성 치매요. 네. 좀 생소한데요. 네, 완전 생소하시죠? 처음 네. 듣는데요. 네. 이제 그 뇌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뇌졸중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것이 머리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혈관이 파열돼 생기는 뇌출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에 의해서 뇌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인지장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큰 혈관이 막히든지 조그만 혈관이 막히든지 간에 이 혈관성 질환에 의해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분이 막 휴대폰을 꺼놓고 막 전화번호를 적는 장면을 보고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디지털 치매 그렇죠. 이야기가 좀 네, 나오더라고요. 디지털 네. 치매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려고요. 제가. 요즘 이제 근데 요즘 화두가 되는 얘기가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네. 출근을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해요. 맞아요. 뭐가 불안하세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중요한 그 전화가 오지 않을까.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맞아. 너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 시대로 넘어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디지털 그 기기들을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판이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뭐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계산 같은 것도 이제는 암산 안 하고 다 그렇죠. 휴대폰 열어서 계산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어떠한 지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검색하죠. 검색해서 확인하죠. 네. 많은 머리에서 생각 안 꺼낼 하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검색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기사는 보지만 제목하고 결론만 보죠. 네, 자세히 맞아요. 읽어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엄지족이라고 하죠. 엄지 손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 전달할 때도 이제는 SNS 맞아요. 이용해서 그냥 간단히 단문, 네. 이모티콘만 해서 보내는 거고. 네. 또 운전들을 하시잖아요. 어디를 찾아갈 때 주로 뭐 이용하세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아요. 아무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상들을 이러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게 돼요. 아, 어. 그러면 인지 기능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디지털 치매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느끼는 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희 가족들 번호? 가족들 아시는 그건 것도 대단하신 것 대단한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신랑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리고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사인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쓰는 거 있거든요. 가끔 제 전화번호도 가끔 까먹고. 그런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고 혹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듣는 것만 좋아해서. 가사를 또 몰라요. 그렇죠. 네. 가사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가사가 별로 없잖아요. 네.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해야지 이런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장을 안 해놓고 그러면 머릿속에 외우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만 누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눌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할 때도 가급적이면 암산을 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래 가사 몇 가지는 그래도 내가 애창곡이 있으면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제 손글씨를 주로 많이 써서 아, 서로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교통을 그렇게 손글씨 사용해서 하시면 좋고 또 이제 신문이나 인쇄 매체를 우리가 정독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또 이제 어디 가실 때는 내비게이션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지도를 막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하시는 것이 이렇게 꾸준히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돼서 디지털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노인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연령층이 이 치매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건데 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최근 기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기억.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 일상생활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들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는 것들이 좀 기억이 안 날 때, 또 본인한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 이제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일도 챙겨야 가정적이신가 되고. 봐요, 네, 네. 교수님.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 거 다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셔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잊어버려요. 잘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또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 이름이 생각이- 생각나지 않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우리 주로 지시대명사로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 그거 몰라 그거 뭐 이러잖아요. 그거 그러는 거죠. 맞아요. 어우 그래 그거.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 정말 이럴 때 듣는 사람은 엄청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은 TV 시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텔레비전 내용을 들어보고도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을 잘 못하기도 처음 오신 하고, 오신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자꾸 보면서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잘 쓰시던 뭐 세탁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작동법을 갑자기 가전기구들, 까먹으시는. 가정법이 잘 안 될 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초기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그럼 있죠. 초기 증상을 발견을 하려면 사실 주위 가족들의 네, 좀 관찰이 좀 필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네. 그 사람의 일상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더 힘든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치매 그렇죠. 환자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환자 당신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그 추억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환자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쉽지만은 고통스러울까. 아는 일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각이거든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들에 대한 고통이 만만치가 않아요. 환자 자신의 고통을 못 느낀다 맞아요. 할지라도 간혹 우리가 그런 것들 보잖아요. 뭐 화재 사고가 났다. 이게 이제 물론 뭐 가스위에 올려놓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불을 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불을 지르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큰 사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결국은 이게 아이가 돼버리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생활이 또 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치매는 안 걸리고 죽어야 될 텐데 니네들 고생 안 시켜야 될 어른들이 텐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엄청 많이 요즘. 하세요. 근데 본인보다는 가족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지 기능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조금씩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초기는 대개는 옛날 기억은 유지가 되고 최근 기억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60년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잠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옛날 기억은 아주 좋아요. 뭐 60년대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막 며칠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을 못 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최근 기억이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단계로 가면 이제는 옛날 기억도 떨어져요. 그래서 과거 일도 잘 모르게 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얼굴이나 이름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건. 네, 이게 이제 기억력 장애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언어에 대한 영역들을 보면 실제로는 아까 단어가 잘 생각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표현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문장에 대한 문법이 틀려져요. 정말 아기처럼 퇴행이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다가는 이제 단어만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의사 표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처음에 이 초기에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자세한 얘기를 문진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가 이제 이거 인지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가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뇌 자체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원인들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병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전문가를 만나서 진찰을 하고 이 사람의 인지장애가 있는가를 평가를 받고 또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이 초기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또 그냥 생활 속에서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산삼을 100년 된 산삼을 한 뿌리 먹고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좋다는 머리에 좋다는 뭘 먹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머리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삼권, 삼금, 삼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네.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근데 세 가지를 권하고, 네. 세 가지를 금하게 하고, 세 가지를 행동하라 하는 것에서 나온 얘긴데요. 술 얘기가 꼭 그런 것 같은데 3번 권하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해야 될 죄송합니다. 부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술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 그러니까 뭐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런하게 독서를 하고 쓰는 것을 해라. 이 세 가지를 권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하게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절주예요. 그래서 하루에 3잔 이하로서 술을 먹게 해라 하는 것이 있고, 담배는 꼭 끊어야 되고요. 금연이 되겠죠. 네. 머리가 다치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고, 그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가지 행동을 해야 될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가족과 친구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 돼요. 이 SNS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얘기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고 해서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60세 이상이 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서 내가 그쪽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질병이든지 찾아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찾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치료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퇴행성 치매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를 빨리 확인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약물을 투여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늘리고요. 네. 그 시기를 연장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 행동 증상들,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초조라든지 공격성이 나오면 그걸 같이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삶의 그 질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위험 인자들을 미리 찾아서 우리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신경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아예 병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 혈관성 위험 인자들이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치매 증상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원인이 있는 10%에 대한 질병들은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인과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 바로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기억을 잃어가는 여인을 위해서 매일 같은 방법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네, 이렇듯이 치매는 이 평생의 추억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아픔인데요. 이 건강한 고령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
예방과 따뜻한 관심이 가장 우선 아닐까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